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시장은 FOMC를 앞두고 정중동이다. 네, 아주 움직임이 배를 깔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건 장 초반에 상승분을 거의 다 토해냈다는 거죠. 네, 상승분을 거의 토해낸 그러한 모습이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네, 장 이렇게 초반에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우리 넘어서 이제 한밤중에 1시를 넘어서 이제 꺾이는 모습, 그리고 막판에 다시 살짝 고개를 들고 그래도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인데, 시장이 얼마나 치열한 단타 매매, 짱 보는 장세, 그 다음에 호재와 악재가 막 충돌하는 그런 작은 변동성이지만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내일 FOMC 회의 결과가 20일날 우리나라 시간 20일날 아침 새벽에 나오는데, 이걸 과정을 보고 내용을 보고 어떤 코멘트가 날라오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시장은 서로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엉덩이를 까는 모습, 단기 단타 매매, 이익 실현, 또 바닥에 있는 것들은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는 모습,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일단 9월은 정말 잔인한 달인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뭔가 재미가 없는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큰 명절을 앞두고 자금이라든지 또 IPO 쪽에 돈이 막 몰려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어수선한 상황인데, 시장에 새로운 어떤 백본, 시장을 리딩할 만한 그런 백본의 힘이 약한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만 해도 반도체가 시장을 견뎌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TSMC 문제를 한번 얻어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저게 과연 진정한 백본 시장의 기둥인가, 이런 의심을 또 갖게 하죠. 어려운 시장,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은 9월 FOMC의 코멘트에 이제 목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자본시장이 다이나믹하고 그 변동성,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 어느 하나를 예측하고 이게 그다음 확신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최근에 경험한 그런 날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현재 점도표상 연말까지 한 번의 추가 금리 인상이 열려 있는데, 점도표 수정에 따라 금리 인상 횟수가 상향될 경우 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하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경우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금리 종료 힌트. 이 힌트를 과연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주지 않을 것 같고, 그 힌트를 지속적으로 데이터 디펜스,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둘이 뭉실하게 뭉개고 날아갈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점도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낮게 많은 사람들이 찍혀서 내려온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환호할 가능성, 이 약세장을 돌려 세울, 최소한 기술적 반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그 정도 기대감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년 금리 인하 시기 및 속도가 시장의 주요 관심사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생각이 어떨지, 제가 봐서는 절대로 이것도 여유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점도표로선 어느 정도 거의 다 왔다, 하지만 멈출 것 같진 않다, 이 정도의 스탠스에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시장의 분위기를 살짝 돌려 놓아줄 그 정도의 힌트만 있다면 성공한 FOMC 회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시장을 V자로 반등으로 끌고 말 낙관도 가질 필요도 없다. 이 정도로 내일 발표될 FOMC 회의 코멘트를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9월 주택시장지수 45, 지난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제 주택시장도 이제 꺾여 내려오죠. 네,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꺾여 내려옵니다. 미 옐런 재무장관, 미 경기 침체 신호 없다.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는 없다. 그 다음에 연방정부 셧다운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골드만, 테슬라 올해와 내년의 EPS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다. 이게 시장에 이제 큰 영향을 미쳤죠. 이 골만삭스의 애널리스트의 분석 자료로 테슬라가 3.32%나 하락하는 그러한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에코프로가 이제
좀 그 바닥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과연 이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90만 원이 무너지면 80만 원대로 내려오는데 80만 원이 무너지면 바닥은 70만 원이다. 전선을 더 밑으로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전 70만 원대가 우리 에코프로의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 졸이지 말고 좀 기다려라. 살려면 기다려서 70만 원대 오면은 사면 충분히 또 100만 원, 120만 원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물려 계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시간의 문제이지 120만 원, 130만 원대까지는 한 번 올 것이다. 그때 팔고 나오는 전략도 나쁜 것 같지 않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전투를 잘하시고 견디셔야 됩니다. 모건 스탠리, 애플 중악재에도 초기 주문 양호하다. 네, 애플바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초기에 이제 애플을 쓰다가 이제 지금은 삼성을 쓰는데 뭐 저 같은 케이스는 뭐 아저씨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뭐 크게 차이점을 못 느끼는데 젊은 애들은 차이점을 많이 느낀다는 걸 보니까 애플바의 파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부자들이 애플을 쓰는 거죠. 부자나 고위 관료나 젊은 애 중에 잘 나간 애들이 애플을 쓰는데 이러한 것들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 저렇게 줄 서 있는 것은 리셀하겠다 뭐 다시 중고시장에서 파는 것도 가격을 높여서 파는 건데 그래도 사자가 있기 때문에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 명품은 어떻게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열기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애플도 죽어간다. 뭔가 새로운 혁신이나 뭔가 변화가 없으면 기존의 레퓨테이션을 안주하다가는 인텔처럼 죽어갈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시장에서 엄연한 사실이죠.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2. 유럽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인플레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좋은 이야기네요. 중왕이 러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아주 여부 같은 놈이죠. 아주 왕이. 네. CT 국제유가 $100 돌파 예상이다. 오늘도 이제 국제유가가 올랐죠.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우디, 트리키에, 인도 등 각국서 테슬라 공장 유치를 위해서 전쟁이 벌어졌다. 네. 뭐 사우디까지도 달려들 상황이니까 테슬라 공장이 뭔가 하나가 더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는 오늘 살짝 빠졌네요. 0.23% 하락해서 104.749, 105에서 내려오는 모습 그나마 다행입니다. 미국 국채금리를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5.056, 2.3bp 올라버렸네. 다시 5%대 올라왔습니다. 10년짜리는 4.308, 1.4bp 하락하는 모습. 단기는 오르고 장기는 내려는 그런 모습인데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WTI는 0.68% 상승하며 91.77%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뒤에 WTI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잠깐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금은 0.45% 상승하며 195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3.32, 애플이 1.69, 177달러, 엔비디아도 0.2로 살짝 올라왔네요. 일라인딜리 마이너스 0.76, 노보노르디스크 마이너스 2.01.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배팅을 했는데 올라가다가 이제 전부 다 지금 조정을 받는 거죠.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래 어제 인벤티지 작살나던데 펩트론도 벌써 5일째 하락을 하는데 어제 정도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데 오늘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만 치료제는 우상향에 대한 그러한 우상향 고래는 확실하다. 따라서 하락을 좀 견디고 좀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되죠. 최소한 6개월은 기다려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내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서 하락의 주범이던 TSMC는 마이너스 0.52, TS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89% 상승. 도이치뱅크가 D램을 바닥을 지났다 호실적 예상이 되고 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뒤에서 잠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0.75%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노블록스는 마이너스 1.09. 메타는 정말 이 노블록스 살아나지 못한 모습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흥분하면서 좋아했었는데 이 노블록스 투자하는 사람은 정말 박살나는 상황인데 어려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메타 관련 종목들 다 바닥에 깔려 있어서 거의 죽음으로 늪속에서 더 늪속으로 좀 들어간 상황인데 메타가 한 번은 돌아야 되는데 우리 5G처럼 한 3년 안 돌아오고 있는 모습, 2년째 안 돌아오고 있는 모습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비트코인은 1.11% 상승하며 26,801달러, 25,000이 바닥이네요. 네, 치고 올라오는 모습은 있습니다. 27,000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좀 아침에 짚어봐야 될 첫 번째 퀘스천은 반도체 시장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대체 뭐냐? 비메모리 불황과 경쟁 심화, TSMC발 비메모리 불황과 경쟁 심화가 과연 메모리 시장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냐? 메모리는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이러한 두 가지 엇갈린 상황을 보고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최근 반도체 관련 주식이 한 3일 두들겨 맞았는데 심하게 좀 두들겨 맞았죠. 거의 꼭지점에서 10에서 15%까지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걸 견뎌야 되느냐 아니면 팔고 나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겹치는 상황인데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과 첫 번째 주제로 나눠보겠습니다. TSMC 반도체 장비인 납입 연기에 대한 전망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의 하락의 모멘텀이 된 거죠. 대만 TSMC 장비 납품 늦추자 수요 불안 우려가 커졌다. 파운드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TSMC 수요 전망에 대해서 TSMC가 신중론을 가하고 있다. 경쟁자가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가지고 치고 올라오는 거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기업 대만 TSMC가 최근 장비 공급 업체들에게 납품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TSMC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절반 이상을 장악한 기업이지만 파운드리 업계의 수요 회복 지연으로 설비 반입의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며 부정적 유탄이 한국 주식시장을 덮친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주요 장비 공급사들에게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납품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TSMC가 납품을 연기를 요청한 공급사 중에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필수 장비인 ASML 노광 장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가장 비싼 장비죠. TSMC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으로 반도체 산업 업황을 반영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죠. TSMC의 이번 요청은 늘어나는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늘어난 비용. 특히 미국에 짓고 있는 애리조나 4나노 공장에 필요한 장비 더비를 늦추는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아직 시장이 아직 확실하지 않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TSMC는 전문 인력 부족 문제로 애리조나 공장의 첫 가동을 25년으로 1년 늦추겠다고 발표한 상태이다. 이게 지난번에 한번 나온 기사죠. TSMC의 신중행보, 수요 회복 지연을 우려를 하고 있다. TSMC가 이번 장비 반도체 지연이 얼마나 지속되느냐는 미지수이죠. 하지만 TSMC가 앞으로 수요 전망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TSMC는 올해 설비 투자 카펙스가 320억 달러에서 3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파운드리 업황 전반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 중이죠.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될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있다면 관련 서프라이 체인 기업들은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죠. 최근 AI 등 일본 산업군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업황 부진을 상쇄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TSMC에 따르면 AI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이 회사 전체 매출에 차지한 비중은 6%에 불과하다. 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TSMC와의 차이점이죠. 이어 TSMC는 전 세계적인 수요 회복 지연으로 지난 7월 실적 발표에서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10% 감소할 것이라는 자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PC 등의 수요 회복 지연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을 했다. TSMC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 15 시리즈의 가격을 동결한 상태이다. 업계에서는 애플마저 스마트폰 시장 수요 부진을 감안해 가격 정책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정도로 시장의 어떤 부진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중국이 중앙정부 공무원에게 업무용 기기로 아이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서 애플의 국내 아이폰 판매 감소에 대한 우려가 섞여서 나온 상황에서 TSMC의 장비 반입 연기 요청은 치명타를 가했던 거죠. 주식은 심리라는 거죠. 심리. 파운드리 업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게 이제 TSMC가 불리한 거죠. 미중 갈등이 또 변수로 나타나고 TSMC를 맹추격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올해 50조 원에 달하는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다. TSMC와 반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올해 4나노 파운드리 공정 수율을 70에서 90% 수준으로 올리면서 전년 대비 큰 폭 개선되면서 고객사 확보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결국 TSMC의 불행은 삼성전자의 해피니스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인텔도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하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TSMC가 강력한 두 개 회사의 경쟁자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이 자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중심으로 기술 자리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도 TSMC에게는 장기적으로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고 있다. 13% 감소했지만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얻고 연구개발 지출을 5% 늘릴 정도로 SMIC를 집중적으로 중국 정부가 키우는 모습. 여기에 뭔가 실력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메이트 60을 보니까 7나노에서 만들었더라. 누구 건지 모르지만은 저 정도도 만들 수 있나? 중고가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실력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업계에서는 SMIC의 기술 자립화는 반도체 생산 단가로 이어져 파운드리 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SMC의 OP 마진이 45%씩 나는 건데 이게 이제 너무 과하다는 거죠. 삼성전자, 인텔, SMIC 세 개의 강력한 적들이 성장해오는 모습을 TSMC가 이제 도전자에서 이제는 방어자 입장이기 때문에 방어자가 늘 어려운 거죠. 이런 면들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메모리 관련 기업들까지 싸잡아서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 서로 분리돼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떤 면은 반도체라는 전체적인 큰 시장으로 봐서는 함께 하락하는 것은 맞지만 또 분리돼서 봐야 되는 게 또 주식의 모습이 있다. 너무 지금 하락은 과한 것 같다. 오늘 정도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반도체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오늘은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메모리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최근 반도체 업황을 요약하면 AI 서버 수요가 증가하고 전통 서버와 스마트폰 PC 수요 전망이 추가 하향이 되고 있고 메모리 가격은 바닥론을 지나고 있다. 바닥론에 달해 있다. 긍정적 요인 2개하고 부정적 요인 1개가 섞여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메모리 가격 바닥론이 가장 큰 긍정론이 지금 서버와 스마트폰 PC 수요 감소를 없는 거죠. 충분히 이기고 넘어올 거다. 이런 좋은 분위기가 있다. 갑자기 TSMC 때는 한 방 두들겨 맞았는데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AI 서프라이 체인에 대한 관심은 보다 장기적인 트렌드이다. AI에 대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다만 이에 대한 1단계 기대감은 상당히 부분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지금 HBM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AI 대세 상승을 이끌었던 엔비디아와 AMD의 최근 한 달간 주가는 인텔, 삼성전자, 퀄컴 등 올드보이들에 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망이 밝다고 주가가 무한정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망이 덜 긍정적이라고 주가가 무한정 빠지는 것도 아니다. AI를 제외한 트래디셔널 수요 비트 전망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지만 감산 효과로 재고 내변은 감소 추세에 진입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다. Q의 문제는 이제 끝났고 이제 P가 얼마나 돌아설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갔다는 거죠. 지난 4월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 이후 우리는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에는 현물 가격의 추세 전환이 발생하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예상과 대책으로 비슷한 궤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유일하게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버티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 키포인트죠. 물론 수요 강세에 의한 추세 전환은 아니란 점에서 그 반절의 강도는 그리 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큰 방향은 돌아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따라서 한국 반도체 대형주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죠. 지금 DDR5 가격도 돌아서고 있습니다. DDR5 그렇죠. MOM으로도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DRAM 스팟 프리미엄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 주간 DRAM과 낸드 가격도 올라오죠. 네. 낸드는 거의 옆으로 기고 있죠. 빠지지 않고 있고 DRAM은 2.8%나 주간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확실히 반도체는 느린 속도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확실히 방향성은 가격 상승으로 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다. 이걸 믿고 견딜 수 있는 거냐. 이 문제죠. 따라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2차 전지가 바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안에 수많은 이제 악재들을 이기면서 가는데 반도체도 이제 그런 모습의 초기 단계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버텨라.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유가를 다시 한번 봅시다. 유가. 공급 측면 타이트한 레벨 지수의 WTI가 90일 이상을 터치하면서 강세를 지속 중이다. 사우디와 러시아 중심의 감산에 따라 타이트한 공급 상황이 전개될 국면에서 유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23년 8월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은 그냥 896.700만 배럴로 감소했고 러시아의 경우는 30만 배럴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하며 지속적인 감산 스탠스를 유지 중에 있다. 이란의 경우 8월 공급량이 314만 배럴로 전월 대비 10만 배럴 상승하는 등 공급 취약국들의 공급 물량은 증가했으나 여전히 감산 대비 미미한 상황이다. 증가가 적고 여전히 감산이 우세하다는 이야기죠.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지분 매각 시점이 2023년 말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말까지 오펙 플러스의 감산 스탠스와 고유가 기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남은 감산량은 약 100만 배럴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서 유가 하락 시 추가적인 감산 역시 가능한 상황이다. 감산에 대한 여유는 좀 남아있죠. 이렇게 보면 공급 측면에서는 유가는 추가로 상승할 그러한 요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수요 측면 한번 봅시다. 2분기, 하반기, 2003년 하반기 제한적 수요 상승 관점을 유지한다. 9월 OMR, 오일 마켓 리포트를 통해 IEA와 오펙은 23년 원유 수요 전망치를 각각 1.02억 배럴을 제시했다. 이만큼 크게 수요는 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 숫자가 과거보다는 적은 숫자인 거죠. 네. 네, 국제유가는 이렇게 올라와 있고 오펙 생산량 및 가동률 추이는 낮아져 있는 그런 모습. 네, 이런 모습들이 수급과에서 불균형을 나타내면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중국 정제량 추이는 올라가고 있네요. 네, 중국의 정제량은 올라가고 중국이 어느 정도 좀 경기가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네요. 정제량이 올라갔다는 것은 경기가 좀 활성화됐다는 거. 이제 수요층에서는 이게 이제 유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거죠. 중국 정제 설비 가동률을 보면은 네, 구경은 좀 올라가 있는 거죠. 네. 그러한 모습들 가동률들로 좋아 있습니다. 또 쉽게 빠지진 않고 얘는 올라가 있고 네, 티포트는 뭔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티팟이란 말은 중국의 소규모의 정유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소규모 정유사를 말하는 것 같고 국영 정유사는 확실히 가동률이 오르고 소규모 정유사는 옆으로 기는 모습, 이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요. 티팟은 아마 중국의 소규모 정유사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량은 확실히 줄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미국 전략 비축유 재고 추이도 줄다가 이제 살짝 멈추는 그런 모습, 이제 조금씩 채우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좌우간 이런 상황에서 유가는 다음의 목표는 당연히 $100죠. 네, $100를 칠 거냐 말 거냐의 싸움으로 가는데 제가 봐서는 한 번은 치고 내릴 것 같다. 이 모든 그 핵심은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 금리를 어떻게 보느냐, 중국이 어떤 경제 정책을 쓰느냐, 다음에 미중 간의 패권은 어떻게 되느냐, 전쟁은 어떻게 되느냐, 이 겨울의 추이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섞여 있는 매우 어려운 싸움인데 겨울로 갈수록 미국이라든지 유가가 불리한 상황, 유가는 $100를 반드시 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결국 FOMC에서 향후에 금리를 이제 멈추고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사인은 절대 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당연히 데이터 디펜스의 역할을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가능성,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FOMC는 V자 반등은 절대 기대하지 마라. 살짝의 어떤 그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계감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을 프레이를 하시는데 오늘의 핵심은 반도체라는 거죠. 반도체가 올라오느냐 마느냐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 들어갑니다. 미국 시는 내일 우리 시간으로 모레 아침 발표될 FOMC 코멘트를 기다리며 시장은 정중동하는 모습이었다. 이제 관심사는 반도체 업종의 하락 지속 여부에 있다. 최근 며칠간 급하게 하락한 반도체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데 오늘이 걸릴지 말지를 봐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오늘 정도면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들의 반등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것은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윗꼬리도 조심해야 된다. 테슬라의 향후 이익 전망이 하락 전환을 하면서 오늘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버틸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반도체, AI, 비만 치료제, 자율주행 이 사각 편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데 일시적으로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길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네 개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갈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 반등으로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오면 일단 현금 30%가 필요하다. 30% 현금을 가지고 나온 70%로 장기 투자 전략을 하고 현금 30%를 가지고 뭔가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이 전략 위에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머지 그동안에 빠졌던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제약바이오,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좀 반등해서 올라오는 그러한 날들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윗꼬리 조심하시고 추격 매수는 절대 그만다. 기존 것이 올라왔을 때 팔아일지 말지만 고민을 해야지 추격 매수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투자의 방향성을 잊고 고민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놓는데 관심 종목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 저희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페 주소를 댓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치고 오셔서 이렇게 기초 공부를 많이 시키는 카페가 있구나를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여의도에서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토요일 날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4시간 정도를 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우리나라 일타 강사들 정말로 여러분들 얼굴 보기도 힘든 일타 강사들이 와서 기초부터 정확히 잘 이번엔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입니다.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유료입니다. 네,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셔야만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강사분들에게 비용을 많이 지불합니다. 네, 제가 가져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네, 즐거운 아침, 멋진 아침, 화요일의 반등을 강력히 기대해 봅니다. 반도체 일어나라.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